어디? 예,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 19페이지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적고 시작할게요.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이때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얘들아 두 군이 모두 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라고 항상 두 군이 모두라는 말만 나오면 항상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요렇게 3자를 그려줬었어. 기억나나? 예, 세 가지 조건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딱 봤더니 근이요. 기준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와, 0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기준이 되고 있네. 이 문제는 무슨 개념으로 푼다? 근의 분리로 푼다예요. 자, 근의 분리 문제는 항상 뭐부터 그려놓고 푼다?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야. 좋았어. 그림 그려야 되는데 얘 y는 이라고 그림을 그려버리면 아래로 볼록인 이와 같이 생긴 이차 함수가 되는데 와,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오고 여기에 1이 온다는 얘기네. 그래야지만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요렇게 놓이겠구나 라고 상황을 그려놓고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풉니다. 판별식 D는요 0 이상이어야겠죠? 근이 우선 실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자, 위에 있는 식에서 적용해보면 우리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네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m 플러스 2는 0 이상이므로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 이상이다 라는 2차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제곱식으로 변형.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인수분해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0 이상이다 라고 나오면 항상 이런 그림 그립니다 라고 했죠? 즉 그림을 그렸을 때 요렇게 나가는 그림 그려서 여기에 숫자 1, 여기에 숫자 3이 오겠네요. 즉 m은 1 이하 혹은 m은 3 이상 이라는 이런 범위가 우선 첫 번째 나왔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 만족시켰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알아보도록 할 거야.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왜 그랬지? 대칭축의 위치. 뭐라고요? 대칭축의 위치, 대위. 되겠습니까? 자, 2차 방정식에서 대칭축을 만들어내는 식이 있지. 무슨 공식이에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대칭축은 어떤 공식으로 푼다? 마이너스 2a분의 b. 한 번 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런데 그 마이너스 보세요. 2. a 자리에 2가 있네요. b 자리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 대칭축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오,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크고 1보다 무조건 작아야만 해 라는 요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2 약분했어요. 나 분수 되게 싫어하는 거. 양변에 몇 곱한다? 2 곱합니다.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1, 2. 양변에 1 더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왔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뭐야? 세 번째는 근의 분리에서 뭘 따져준다? 외워야지.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라고 했어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경계점이 누구랑 누군데? 마이너스 1과 1이지. 이때 마이너스
-1의 y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f의 마이너스 1. 1의 y값을 뭐라고 불러요? f의 1. 그래, 나는 여기에서 f의 마이너스 1의 부호도 따지고 f의 1의 부호도 따져야 돼. 자, f의 마이너스 1은 그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f의 1은 그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러므로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야 해 라고 놓아야지. 그러면 요 식은 뭐예요? fx에서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바로 요 식을 x자리에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고 x자리에 1도 대입한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저 식에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되면서 플러스 2m 마이너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거 하나 나오네요. x자리에 1 대입합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m 플러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1 얘도 0보다 크다라고 두 개의 식이 나왔어요. 자, 요 녀석 푸니까 3m은 1보다 크다. m은 3분의 1보다 크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m은 3보다 작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세 번째 범위에서는 m은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라는 요런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그럼 이제 얘 1번에서 나온 범위죠? 얘 2번에서 나온 범위죠? 얘 3번에서 나온 범위죠? 자, 이 1, 2, 3을 AND로 만족해야 됩니까? OR로 만족해야 합니까? AND, 교집합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볼게. 아, 좋았어. 우선 하나는 첫 번째 그림은 1 이하 3 이상이었어. 두 번째 그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그림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3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그림이었어. 자, 이때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하면 딱 요 범위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답 냅니다. m은 3분의 1보다 크고 1 이하라는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개념집 차분히 공부하시고요.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 꼼꼼하게 잘 풀어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 기억만 하면 문제 푸는 식이 좀 많이 풉니다. 자, 되셨습니까? 예, 정리되셨으면요.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0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20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군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서 유독 내 눈에 탁 뜨이는 어떤 수학적 표현, 되게 중요한 수학적 표현 하나 보이십니까? 무슨 표현이야? 적은 중. 네? 적은 중 적어도 하나. 예, 핵심 표현만 얘기하면 적어도. 적어도예요. 적어도. 수학에서요,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와, 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 여러 가지 경우를 일일이 다 풀면 너무 힘들어서 전체 경우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만 쏙 빼서 제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적어도 라는 말을 보통 아주 간단하게 개념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 빼기 부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전체 빼기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이 양수라는 애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양수라는 애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 어떤 친구들이 살까? 양수 옆에는 음수, 또 0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세 녀석이 살고 있어. 그럼 봐, 근이 두 개가 나오면 경우는요,
양수, 양수, 양수 0. 그리고 양수,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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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냐? 음수의 0에 0에 0. 이렇게 6가지 경우인가? 예. 지금 우리는 이 많은 경우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양수여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2가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와, 나 요 경우도 구하고 요 경우도 구하고 요 경우도 모두 다 구해서 합해서 구할까? 3가지 경우를 다 구할까? 아니면 전체에서 얘가 아닌 얘의 부정인 요 부분만 구해서 빼버릴까? 요런 고민을 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주겠다? 2가지 풀이 다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백이 모자랄 거야. 하나만 풀어줄까? 2개 다 풀어줄까? 2개 다? 그러면 필기 빽빽하니까 좀 아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요, 전체 빼기 부정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솔루션은요, 전체 빼기 부정. 여집합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전체 빼기 부정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근한 2차 방정식의 두 군 중이라고 나와 있죠. 와, 얘가요, 두 군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아, 얘가 두 군, 실수인 두 군을 가져야지만 양수형 음수,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라는 개념은 뭐가 되겠어요? 두 군 가질 조건이야. 자, 이 두 군을 가질 조건에서 예, 적어도 하나가 양수라는 얘기는 양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경우지. 즉, 두 군이요, 0 혹은 음수가 될 조건. 예, 두 군 가질 조건에서요, 두 군이 0 혹은 음수가 될 조건을 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군을 가질 조건은 뭐예요? 두 군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 이상이 나와야지 두 군이 생기는 거지? 예. 선생님, 여기 0 나오면요? 예, 서로 같은 두 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때 두 군이 0 혹은 음수일 조건 구하래요. 자, 기준이 0이야, 0 이외의 다른 숫자야? 0이야. 그러면 이 개념은 결국 실근의 부호로 풀어야 됩니까? 근의 분리로 풀어야 됩니까? 실근의 부호로 풀어야 돼요. 자, 실근의 부호에서는 기본적으로 변형 문제를 풀 때 3가지를 따집니다 라고 했죠? 첫 번째, D. 우선 실근이어야 돼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런데 두 군이 0 혹은 음수라는 얘기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세 번째, 두 군이 0 혹은 음수가 되면 얘는 알파, 베타는 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작으면 안 되지. 예, 크거나 같아야 돼. 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일 테니까. 음수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0은 0이니까 예, 0 이상이다라는 요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선 뭐 요 범위는 똑같으니까 얘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라는 개념을 딱 보니까 와, 얘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그래서 살짝 쫙 붙이고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 C, C 자리에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들어가네요. 얘가 0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결국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사라지면서 4A 플러스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결국 A는 몇 이상 나오겠다?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라는 조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풀도록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근계간이죠, 근계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에서 뭐야? 근계간에 의해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가 여기서 뭐야?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 2A 맞나? 예. 얘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였어요. 그래, 이 A가 0 이하니까 결국 A는 0 이하겠네 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 알파, 베타는 0 이상이다 라고 나왔어요. 얘도 근계간이지. 자,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상수항이 두 분의 곱이다 라고 했으므로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1 이 녀석이 0 이상이 돼야 해. 인수분해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는 0 이상이므로 0 이상이다. 이런 그림 나올 테니까 a는 모 이하 마이너스 2 이하 혹은 a는 모 이상 6 이상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묻자. 1번 2번 3번에서 나온 이 범위를 AND로 묶어야 돼요? OR로 묶어야 돼요? AND로 묶어야 되죠. 그래서 AND의 범위를 찾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 마이너스 3 이상 이런 범위, 두 번째 0 이하 이렇게, 세 번째 마이너스 2 이하 이거나 혹은 6 이상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면 바로 요 영역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이 뭔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요 범위를 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첫 번째 D가 0 이상이다 라는 부분은요, A는 3 이상이라는 이런 영역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빼야 된답니다. 어떤 영역을 빼야 된대요? A가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이하라는 요 영역을 빼야 된대요. 즉 무슨 상황이에요? 이런 녀석이 있었는데 요 구간에서요, 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얘는 빼버려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남는 부분은 요 부분만 남겠지? 그래서 남는 A의 영역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요런 영역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 빼기 부정으로 푸는 방법이야. 자, 됐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 뭘 했어? 얘를 구하고 싶은데 전체에서 얘만 쏙 빼버린 거야. 맞나? 이번에는 어떻게 구한다고? 1번, 2번, 3번 다 구해서 더해야 돼. AND로 묶어야 돼. OR로 묶어야 돼. 1번, 2번, 3번 구해서 AND로 묶어야 돼. OR로 묶어야 돼. OR로 묶어야 돼요. 얘가 되거나 혹은 얘가 되거나 혹은 얘가 될 수 있어.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좋았어. 두근이 양수가 되는 경우 한번 구해봐야지. 두근이 모두 양근이에요. 몇 가지 조건 만족시켜야 됩니까? 세 가지 조건. 우선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0보다 커야 하고요. 세 번째, 알파 베타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0보다 커야 하죠.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뭐 해? 놀라운 컨닝 실력 발휘할 거예요. 자, 요 녀석 보고 쓸 겁니다. A는 마이너스 3 이상.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꿔버리면서 등호 빼버리면 되겠죠? A는 0보다 크다.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대. 여기에서 등호만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혹은 A는 6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요 세 개 AND로 만족해야 된다. OR로 만족해야 된다. 여기선 AND로 만족해야 돼. 여기에선. 그래, AND 조건 구해봐야지. 마이너스 3 이상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6보다 아이고 이렇게 가 6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했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찾았더니 요 영역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A의 범위는 6보다 크다라는 범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는 양수, 하나는 0인 경우 구할 거예요. 한근은 양근, 한근은 0인 경우 구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얘는요, 예, 변형 유형이니까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다 따져줘야겠지? 예, D는 0 이상. 얘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얘랑 똑같네. 자,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이다. 그치? 맞아? 알파 베타는 0이다. 그래서 뭐야? 오씨, 여기서 등호만 되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혹은 A는 6이 나오겠네. 자, 요거 세 개 엔드로 만족한다, 오화로 만족한다? 엔드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립니다. 6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이거나 6이다.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6. 하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여기선 A는 6. 요거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경우. 와! 얘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는 아싸! 두 군이 다른 부호인 경우엔 딱 하나만 따져주면 됩니다. 라고 했지. 뭐만 따져주면 돼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따지면 된댔어요. 오, 이거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네. 자, 이 녀석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지금 얘의 상황은요, 요런 상황이지. 맞아? 이 녀석 반대로 바꿔버리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2. 여기는 뭐다? 6. 즉 A의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얘 엔드로 묶어야 됩니까? 오화로 묶어야 됩니까? 오화로 묶으셔야죠. 그래서 오화로 묶었더니 하나는 마이너스 2부터 어이구 6까지래요. 근데 하나는 6이래요. 또 하나는 6보다 크대. 오화로 묶으면 이거 다지. 결국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편해요? 전체 빼기 부정이 쉬울까? 세 개 다 해주는 게 쉬울까? 전체 빼기 부정이 쉬워요. 얘는 지금 식을 앞에 거 컨닝해서 되게 빠르게 치고 나간 거지. 얘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풀었어야 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얘가 더 빠르다.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됐나? 필기하느라 힘들었겠다. 빡빡해서. 네. 그래서 적어도 라는 말 나오면 항상 100문제 중에 98문제가 전체 빼기 부정으로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어컨 앞쪽에 있는 여학생들은 추우면 얘기하세요. 춥다. 이렇게. 알겠죠? 네. 선생님 추워요?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다음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포물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과 y는 x 플러스 1이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 위의 점 1,2가 두 교점 사이에 있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셔라는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얘 한번 잘 보세요. 얘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렸더니 아래로 볼록인 이런 포물선이 나왔어. 얘를 그림으로 그렸더니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인데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직선이에요. 1,2라는 점이 있대. 근데 이 점이 요 두 교점 사이에 있대. 라고 문제가 나왔죠. 맞습니까? 자, 요 문제는 어떻게 바꿔서 푸는 문제냐면요. 이렇게 바꿔서 푸셔야 돼요. 2차와 요런 이 1차라는 직선을요 x축으로 바꿔서 재해석하셔서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 저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라는 요런 곡선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요런 직선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근이라는 녀석은 뭐냐면요. y 없다라고 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이다 라고 등치법을 놓고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2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 나오지? 맞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x값 두 개가 바로 요 교점의 x좌표, 요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배우셨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야? 내가 요 식에 요 식에 y는을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바로 요 상황이 요 옆에 있는 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방정식에서는 이항을 해도 근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다? 얘가 요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면 요런 그림이야. 근데 얘를 살짝 이항을 해서 정리했더니 요런 그림이 돼버린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 그림이 문제 풀기 쉬워요? 이 그림이 문제 풀기 쉬워요? 이 그림은 문제 풀기 쉽거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뭔지 몰라도 이게 요 두 근 사이에 있는 요런 상황이 되겠구나. 이거 뭐예요?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다예요. 무슨 개념이죠? 분리. 근의 분리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오,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다라는 근의 분리 문제구나. 자, 그러면 근의 분리는 항상 어떻게 푼다?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 이랬는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두 근이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가지를 만족시킨다. D는 0 이상, 대위,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 하지만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아. 이런 경우에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다. 무슨 조건이었어요? 알파벳.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만 만족시키면 된다야. 자, 그래서 얘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경계점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1이 되고 있어요. 경계점에서의 y값은 뭐야? f1이에요.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지금 이 그림 보니까 0보다 커? 작아? f1이? 작지? x축 밑에 있으니까 작은 거죠? 0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때 이 fx라는 식 x자리 1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 f1은 누군데요? 당연히 얘야. 이항한 녀석. 맞지? 우리는 요 녀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x자리 1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그러므로 a는 2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 푸는데 이런 그림 나오면 이항에서 이렇게 바꿔서 근의 분리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맞아. y는 왜 붙인 거예요? 양쪽에. y는 왜 붙였냐면요. 선생님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가르쳤지? 요만큼만 있으면 뭐야?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얘를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붙여서 2차 포물선 하나 그리고 y는 붙여서 x축이라는 직선 하나 그려야지 그 후에 문제를 진행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막 y 붙여도 돼요? 우리가 지금 볼게 다시 요 6단원의 제목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죠. 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핵심 개념이 바로 뭐냐면요.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12페이지에 있는 개념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dx는 4라는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거. 이게 2차 함수로 바꾸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뭔 작업을 했어? y는 붙여서 y는 2x라는 직선 하나 그리고 y는 붙여서 y는 4라는 이와 같은 x축의 평행한 직선 하나 그려서 교점의 x좌표. 그것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되더라 라고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풀기 힘들고 복잡해. 근데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어. 그러면 방정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이 6단원에서 배운 최고의 개념이야.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제 y 붙여도 돼야 안 돼? 돼요. 우리는 방정식을 함수로 바꿀 수도 있어야 하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해석할 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네.